드라마란 책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관리가 술을 가지고 조선 중기에 태어나 서주와 남편을 대문사가였지만 학생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서 평생 풍류와 문화를 즐기며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조선 중기 문학가이며 문장가로 세소설이 지냈던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었습니다. 백호 문학관은 전국 유일의 인주 선생이 되었다. 인생 한우와 주거 같은 한우가족 일산여시 제주도 여행기 남용수 노인사건은 각별히 신장한 수성수사사 우선 비행기는 맞아. 하늘이 멋있어. 인명사건 어문부 법수고 고검 등의 요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 전시실에는 후손들의 작품도 곁들여 전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모성은 민재의 조부인 일본이 아버지를 위해 지은 정장인데요. 백호 선생도 이곳에서 전국의 문인들과 시를 찍고 술을 즐겼던 장소입니다. 또 돌아가실 때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물국산인데요. 백호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영혼장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오랑캐들이 다 황제라 칭하는데 이 조선만이 황제라 못하고 군주라 칭한다.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것이 무엇이 한계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공부하지 마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가 물고기로 현재 영모정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답니다. 기호정이라는 강남 당시 정자인데요. 저게 기호정이. 기호정이라는 성에는 18세기 유명한 서예가 이광사의 친필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반남변의 반남 박씨 시조인 호정공 방울주의 묘인 벌명당이 유명하죠. 반남 박씨 가운데 유일하게 나주에 대한 삼성공파입니다. 이 파의 파도는 14세손 박배회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나주 임시 유리의 딸과 혼인하여 서가인 태준에 정착하였습니다. 이처럼 태진에 입창한 반남 박씨는 나주 임시와 더불어 화려한 지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나주의 무력한 성씨로 정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영산강변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반남 박씨 종가가 있고 마을 어귀에는 박배희가 건립한 정자이자 온중의 상징적인 거리는 기호전이 영산강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어 요리 좋아하십니까? 나주에는 나주곰탕, 영산포 홍어, 구진포 장어가 한때 먹을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 보이는 마을이 장어 요리로 유명한 구진포 거리입니다. 구진포는 일제 강점기에 국도 1호선을 지나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장어 요리를 팔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렇게 장어로 유명해졌지만 그 이전의 조선시대에 몽어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몽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보리 이삭이 차일 때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알을 품고 산란하기 위해 깨끗한 민물로 올라오는 멸치과의 물고기입니다. 이런 몽어는 열을 가하면 뼈가 녹아도 되게 소무침을 해서 먹는데 옛날에 동구나 미나리와 함께 붙었지만 지금은 무원의 돌미나리를 쓰죠. 몽어의 초무침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또 장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는 예전에는 보광으로 지금의 신권으로 불리고 나는 옥화 들고 풍요였다고 합니다. 구진포 거리 너머로 안테나가 보이실 겁니다. 신골산 정상에는 백호 임대 선생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죠.
임재 선생은 황진이와 똑같이 39세의 딸 사건을 살고 가며 후손들에게 지도하라 내가 또한 많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아마도 마지막 여행지인 금강산을 교람하고 여독으로 죽어 육신을 새와 곤충과 짐승에게 내어준 다른 영혼의 환경에 대한 인간적 그리움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선수 왼쪽에 보시면 철도와 도로로 보이시죠? 1918년에 개통된 호남선 철도는 폐쇄되었고 옛 터널의 시설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터널을 옛날에 부지하게하고 저 터널을 어떻게 우리가 해봐가지고 저기 전부 하려고 저 소리 굉장히 넓어. 저기가 뭐야 한국과 선수 쪽에 여러 개의 기관이 크게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호남에서도 유명한 남해의 사원, 익선사원입니다. 익선사원은 조선 국립중앙대가 미국 서목의 중앙성 중앙 동심 6년에 호남 국민의 연명 창조로 세워졌습니다. 이 인천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유가 전해져 내려오죠. 민수 허목 선생은 임재 선생의 외손으로 외가인 해전마을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영산강가에서 보냈습니다. 하루는 영산강가를 걸어온 해전마을까지 왔으니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물이 없어 건너편 안암바위가 있는 마을까지 마실 물을 지르러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느냐고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는 곳마다 바닷물이 나오니 우리 싸서 먹을 수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선생은 이 말을 듣고 내가 가리키는 곳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여 그곳을 파니 거짓말처럼 물이 나왔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며 이 샘의 이름을 민수 선생의 꼴을 따서 민천이라 이름하였고 지금도 민천 사원의 마당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파란 지붕에 큰 창고가 있는 마을이 바로 지산마을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 구제하기 위해 보물미를 저장하던 재민판이 있던 곳이죠. 조선 후기 나주는 세금으로는 전국 1위, 호수는 전국 5위였다고 합니다. 조선을 먹여 살린 곳이었죠. 또 마을에 영산강 읍신계 제사를 드리는 동진산 제사소로 눈을 담습니다. 매년 부산 당대를 임용성을 소요를 다시 드리고요. 당진 안에 당 할아버지 영덕은 도난당에 기본의 사진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선수 오른쪽으로 높은 산이 보이시죠? 영산도의 부산이 가야산입니다. 가야산은 물설도 전해병원 언어로 석가모니도 수행이라는 늘 불안하야 가야산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측에 가야산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바로 영산강에서 유명한 안암바위입니다. 이 바위에는 삼국시대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500년 전 안암바위 아래에 있는 김군촌이라는 마을이 맞은편에는 홍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색촌에 사는 어부 아랑사는 영산강에서 고기를 잡고 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아름다운 처녀가 울고 있었죠. 호기심이 발동한 아랑사가 처녀에게 다가가서 이유를 물어보니 저는 진구촌에 사는 아비사라고 합니다.
저기는 아버지에게 물고기를 계속 가고 싶은데 물고기를 잡을 방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드사를 애틋하게 여긴 아랑사는 그날 잡은 물고기를 전부 아드사에게 줍니다. 내가 진짜 남자들이 예쁜 여자에게 마음을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튼 그 인연으로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더 높은 앙한 바위에서 날마다 사랑을 속삭였죠. 그런데 이 동물에서 나중에 진부춘 젊은이들의 시기를 불편하게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기 위해 총각 아랑사를 바위 아래로 밀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처녀 아랑사는 밤마다 앙한 바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일발과 생각이 따라갑니다. 놀랍게도 아랑사가 그거리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소녀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서명호 구렁이를 앙한 바위 아래로 물려버리게 됩니다. 그 후로 북촌 마을에 소녀들을 몰아넣게 되죠. 마을 친척들이 하나둘씩 죽어버리고 또 커다란 무언가를 일어나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은 오장을 불러 킥킥거리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로의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을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 앙한바위 한번 올려다보세요. 천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앙한바위에서 아랑사와 아랑사가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어서 안 보여. 이 둘이 마주보는 모습을 찾으시면 예쁜 사랑을 하게 된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번 집에 찾아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영산강에 감옥이 들어 물이 빠지고 나면 물이 보이고 물속에 사는 용이 칭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기사가 모입니다. 정말 용이 사는 걸까요? 구렁이로 변한 아랑사와 아기사가 용이 된 걸까요? 자, 가야산 아래로 넓은 들이 보이시죠? 새끼네들입니다. 만봉천이 영산강과 만나는 곳으로 일대 작전이 유명한 농민들의 흡입을 쫓으면은 시대로 문희태 작가의 작품 사우로에서 불복 오토가 억척스럽게 개척한 땅으로 소개되고 있죠. 왼쪽으로 보시면 묘지로 가득한 구릉이 보이시죠?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나라의 만든 대륙을 건강하던 창고에 영산천이 있었던 곳입니다. 영산천은 전라도 2대 조창 중의 하나로 17개 고을의 세곡 8만 석을 모아 바닷길을 통해 서울로 5만여 년 전의 호구였습니다. 바로 나주 평야에 가뭄이 들면 전국이 굶어 죽는다는 말이 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영산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성을 쌓았는데 그것이 영산창성입니다. 당시 영산창에는 한 번에 800척을 실을 수 있는 동선이 50여 척이나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전까지는 배소가 걸렸죠.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역사 속의 이야기로만 남아있죠. 영산창터 안쪽에 내영산과 태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내영산은 1964년 고려 공민왕 12년까지 영산현의 소재지였고 구한 말까지 원래 영산포가 있던 노소 깊은 동네이고 그 옆에 태촌이라는 유명한 마을이 있는데요. 태촌에는 구한 말까지 보내기샘이라고 유명한 땡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나주는 인물의 고장이라 할 만큼 많은 인물들이 대소되었지만 뛰어난 여성 인물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그중 나학으로 불리는 여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나학은 구한말 태도가였던 김자근의 애처부
정치에서 가장 길고 넓고 많은 야화를 남겼다고 하죠. 라합은 영산포 사명동에서 태어났는데 성씨는 양씨라 하는 석씨는 않다고 합니다. 당시 한학의 대가로 불리던 이성과 전라도 판결사를 있는데 어느 날 성씨를 보고 나중에 크게 인물이 태어날 것을 알고는 급히 사람을 불러 지금 나주 사명리에 가면 어린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 것이니 그 아이를 찾아서 나감을 지키고 요하면 살려주어라 하고 명령을 한다는 그 사람이 급히 영산포에 있으니 과연 산고 같은 너 찾아가 확인하니 여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받은 김감사는 그녀 세상을 꽤나 시끄럽게 하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자체가 곱고 소리를 잘하고 이야기를 뛰어난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은 현 내영산 마을 건너 어장충 근처에 있었기에 그곳에 있던 도내기세는 다시 이용했는데 길가에서 인자는 그들 모습을 보고 연태어는 손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영산 도내기센 1990년 더 크니 송신랑 내가 먹고 건신랑 화일산에서 나를 주소 라는 민요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후에 나합이 인자근의 애착이 되면서 영성에게 붙이는 하파라는 존칭을 써서 나주 하파라고 불릴 정도로 큰 권세를 부렸으며 나주 하파를 줄여 나합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내기샘은 그 후 나합템으로 불렸고 언젠가 전국에 신년이 들었을 때 나합이 인자근을 돌아 나중에 스스로 나주 사람을 도왔다 하는데 그런 이유로 나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자근의 더 풍성한 곳이나 국정관 안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1970년대 마을 후 호남선 팔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모래집에는 사람 없어져 버려 최근 마을 사람들이 복원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 왼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그 일대를 역산굴이라고 부릅니다. 역산굴은 조선시대 세종대로 나오는 곳으로 봄가을로 나라에 대한 여기서 물만이 나가지고 수석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는 1994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될 때 만들어진 영산포역이 있었습니다. 영산포역은 당시 남역보다도 커서 모든 기차가 통행하고 화물이 중단하던 호남을 대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영산포역은 남주역과 통합하여 2005년 새 남편에서 영산포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영산포역은 활동공원으로 탈덕되며 세철기를 활용한 레일사이트, 야외 공연장, 포토존 등이 조성되어 있으니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여러분이 배를 탔던 영산포 선착장이 보입니다. 영산포는 약 100년 전 일제가 옥포를 개항하고 4개의 문자를 수탈하여 일본에 실어 나르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한 항구. 그 이름도 유명한 영산포입니다. 눈물나게 푹 쏘는 알싸한 홍어를 잘 삭히기로 유명한 영산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산포는 목포, 군산과 더불어 일제가 개발한 호남의 3대 포구입니다. 선착에는 많은 산구와 들이 있는데 목포 앞바다 많은 산에서 많은 고깃대, 적달 배들이 꼬리를 물고 숲에 벅적하던 포구의 느낌이 상상되십니까? 포구에 있는 군대는 일본인들이 영산포에 정착한 후 영산강 범람을 유명화하여 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 1915년에 만들었던 수위 측정소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수위를 측정하도록 실습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에 크게 수직 공법을 사용하여 만든 시멘트 수동이었습니다. 최근 영산강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전라도 맛을 느낄 수 있는 식도락 거리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홍어만을 이용한 20가지가 넘는 물놀이인가 보다. 즐거움과 함께 일대 강점은 역사 공부관을 할수 있어 가족 나들이로 좋은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영산강을 소재로 살아온 사람들을 사는 이곳은 새로운 전설을 일으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영산강을 따라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터 이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지난 이야기가 되어 다음에 오실 때는 영산강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라 자전거 여행을 해보실 정도로 좋을 겁니다. 아시 왔지? 오늘 안내해드리는 알아봤어? 보고 왔잖아. 폭포까지 내려갔습니다. 폭포까지 가지. 나주시에서는 나주의 강, 영산강이 문화가 돋기는 21세기 강으로 다시 되살아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영산강 백지를 함께하신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일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